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지난주 엄밀히 말하면 19일 목요일 이후에 금가격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4월 18일 장중 2,000달러를 찍은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인데요. 16일 최저점 1,785달러에서 23일 오후 2시 현재 1,85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라 할 순 없지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아닐까 살짝 설레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실망을 했던지라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금값 상승에 대해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막연하게 꿈꾸기보다 나름 근거는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 지표를 보면 이번 반등의 저점을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는 박스였지만 삼각 수렴의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인 박스 형태에서는 박스 상단이 이를 돌파했을 때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는 게 보통인데요. 수렴의 형태는 박스 상단에서의 거래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의 중심선이 지지선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눌림목으로 진단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규 매수자라면 적절한 손절 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반등에서 하락의 흐름을 끊어낸 자리가 5월 19일 양봉으로 보이는데요. 나스닥이 큰 음봉을 맞은 다음 날인 것입니다. 물론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은 때의 일시적인 우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목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나스닥이 음봉을 맞게 된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나스닥의 조정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연준에서 시사한 것처럼 인위적인 주식의 하락을 의미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경제의 힘을 보여주었던 강력한 소비가 제동이 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식 장세로 치면 4국면 중에 역실적 장세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진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 연준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부 장관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굳건하다며 경착륙은 없다고 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UBS만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는데요.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코로나 봉쇄 리스크를 꼽았으며 JP모건 측은 가계저축이 저소득층 위주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현재 상황은 무척이나 안 좋아 보입니다. 최근 IMF 발표를 보면 저소득 국가 73개국 중 56%인 41개국이 심각한 디폴트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시장에서는 지난 10일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살바도르,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가능성을 높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더욱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상황이 역금융장세에서 금리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이고요. 미국이 먼저 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 자원이 없는 나라들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한국도 자원이 없는 관계로 다른 자원이 많은 나라들보다 주식도 더 빠지고 원화 가치도 심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금리를 올려도 금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현재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요. 아직은 금 가격이 급등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건 의미 있는 투자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가능성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금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금거래소였습니다.